목요일 증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키워드는 연고점 재경신입니다. 오후장 탄력은 제각각이지만 장 초반 연고점을 또 다시 쓴 우리 증시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그리고 중화권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레벨을 올려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일본과 미국이 관세 관련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어제도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니케이 지수, 오늘 또다시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지수를 밀어 올린 건데요.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4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또다시 썼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42,000선 돌파는 2023년 7월 11일 이후 약 1년 만이라고 합니다. 52주 움직임 보시면 최근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2주 내 상승세 8.9%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의 뷰는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협상의 진전, 그리고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룸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니케이 지수는 오후장에서도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견조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1.5% 상승한 41,8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무역회담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중국 증시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무역회담은 3차 회담이고요. 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국채금리의 온도 차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7%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30년물과 10년물 선물은 하락하면서 극과 극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고점 재경신을 향해서 다시금 열심히 나아가는 사계지수입니다. 3,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빨간불로 마무리하면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니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키우더니 1.3%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에서 온 TSMC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전장에서 주가가 1,155 대만 달러대까지 급등하면서 역사적 고점에 다시금 다가간 건데요. 고점 대비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1,150 레벨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각권지수 장중 23,400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장초반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TSMC를 제외하고 대형주들의 파워가 약해지면서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23,40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트남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VN 지수 사상 최고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VN-지수는 직전 2거래일 동안 1.8%가량 상승하면서 1,500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0.18% 상승한 1,51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섹터별로는 부동산을 제외한 전 업종이 아웃퍼폼한 가운데 특히 IT랑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소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900만 달러 정도를 사들이면서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부동산, 은행, 증권업 등 중심으로 자금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경우에는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 들어서 유독 좀 급등 중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역시 뭐 관세 협상 타결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최근 들어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견조한 펀더멘털이고요. 2025년 상반기 베트남 GDP 성장률이 7.5%로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실물 경제 회복세가 지금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적 요인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점이 현재 투자 심리 개선에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요인인데, 최근 시장 랠리의 핵심 요인이 FTSE 시장의 어떤 지수 편입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5월 달에 KLX 시스템 도입하면서 이제 승격 요건 대부분 충족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9월 승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트남에 앞서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격상된 국가들을 볼 때 격상 발표가 있기 두세 달 전에 특히 증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현재 베트남 역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라 뭐 외국인 자금 유입, 뭐 승격 기대감 등의 강한 구조적
긍정적 모멘텀 위에 올라타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부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 FTS의 승격이 현실화되는 9월에서 10월 이전까지는 기대감 자체가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6.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이번 하향 조정은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미국과의 관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수출 둔화 우려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반기 수출이 급증한 배경이 이제 구조적인 회복세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프론트로딩에 따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반기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8%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는 좀 크게 벗어나 있긴 한데, 우선 8%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3, 4분기 모두 8% 중반 이상의 성장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3분기 수출 지표가 둔화될 경우에는 해당 연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향후 경제 성장 기대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3분기 수출이 좀 눈에 띄게 둔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모멘텀에도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긴 합니다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여러 구조적인 지지 요인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이 조정된 것만으로는 일단 시장 흐름이 좀 꺾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어떤 실제 데이터들을 판단하면서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상황을 중심으로 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